안녕하세요. 김진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월급이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요즘 임금 체불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구제 수단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웹 디자이너 김수진 씨입니다. 대구의 한 IT 회사에서 2년 9개월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월급이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월급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수진 씨는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지급 방법으로 통화, 직접, 전액, 정기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금 체불을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개의 국가에서는 임금 체불을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실제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각종 간행을 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다양한 임금 체불 사유가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핵심은 체불 사유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을 강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구제 수단을 적절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수진 씨의 사례를 통해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4가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진 씨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노동청의 임금 체불을 진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임금 체불 사례에 있어서 임금을 지급받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진정을 할 때는 임금 체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할 자료로는 급여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보통 처리 기간은 통상 2에서 4주, 복잡한 경우에는 한두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임금 체불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함께 진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진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정서를 전자 형태 또는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는 형태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출석 요구 등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 조사 후에 체불 사실이 확인이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시정하라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청이 진정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대응하는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시정 조치의 결과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러한 시정 명령에 불구하고 무시를 하게 되면 다음에서 보는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간단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정말 지급할 돈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근로자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냐 아니면 재직한 근로자이냐에 따라서 달리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원인에 따라서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유의하셔야 될 것은 재직 중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자에 비해서는 그 지급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불 임금 전액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있다는 점을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초과한 체불 임금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체불 임금이 확정된 판결문 등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의 지급 불능 상태, 도산 등의 상태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조건이 충족이 되면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을 합니다. 이 대신 지급된 금액은 추후에 사업주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체불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또는 앞서 설명드린 대지급금으로도 체불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법원을 통해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 미지급금 전액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추후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통상 3년의 시효기간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이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상의 소송 절차를 간소화한 절차입니다. 정식의 소재기보다 간편하고 빠르면 한 달 내에도 지급 명령 결정문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14일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판결로서 확정이 됩니다. 다만 이 일을 하게 되면 보통의 소송 절차로 다시 돌아가서 변론 절차를 거쳐야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조치로서 가압류도 함께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도 임금 채물의 소명만 있으면 가압류 결정이 빨리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 가압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통상의 3년의 시효 기간은 진행을 하지 않고 중지가 되게 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별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중에 본안 소송이 확정이 되면 이러한 가압류는 본압류가 되어서 전환이 되고 그 후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체불은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기소해서 형벌의 제재가 부과되는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고소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형사고소가 취하되기도 합니다. 형사고소의 진행은 앞서 진정과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내렸을 때 그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임금 체불의 규모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형사 입건을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통상 검찰에서는 체불 임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고 기소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형사고소가 된 경우에 체불 임금액의 경중에 따라서 검찰이 약식을 기소를 하거나 그 금액이 크게 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해서 다투게 됩니다. 체불액이 많거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또는 수차례 경고하고도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씨처럼 임금 체불을 겪었다면 다음에 4가지 구제 수단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의 생활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고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행동하십시오. 법은 여러분의 편에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노동권익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